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전격 재개돼 매일 협상을 벌이고 있어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 쉴드가 비말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회피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지만 이로 인해 대선 판도가 흔들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부가 지난해 100만 달러를 벌어 30만 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공개했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최종 마감일이 10월 5일로 연장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전격 재개돼 매일 협상을 벌이고 있어 최종 타결이 임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2조 2천억 달러와 백악관의 1조 5천억 달러 제안을 놓고 중간선에서 최종 타협이 이루어지면 10월 중에 미국민 1,200달러 지원, 연방 실업수당 부활,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지원, PPP 재개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이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타결짓기 위한 매일 협상에 돌입해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500~600달러, 중소업체 PPP 지원 등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은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오전에 이미 전화 협상을 가진 데 이어 수요일에도 논의키로 해서 매일 협상에 돌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특히 2조 2천억 달러로 더 낮춘 새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제안한 후 전격 협상에 나선 것이어서 백악관의 1조 5천억 달러 제안과 중간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조 8,500억 달러 선에서 총 규모를 타협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짓고 이르면 10월 5일부터 일사천리로 합의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 제안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나 백악관의 1조 5천억 달러 패키지 제안에는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부활,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지원인 PPP 재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7천만 미국민들은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부양자녀 2명 있는 4인 가정에서는 3,400달러씩 이르면 10월 14일부터 입금받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700만 실직자들에게 지급할 연방 실업수당은 민주당이 주당 600달러씩 내년 1월 말까지 제공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최종안에서는 500달러씩 연말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를 다시 신청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은 민주당이 당초 9천억 달러에서 4,360억 달러로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춰 백악관의 2,500억 내지 3천억 달러 제안과 타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숨쉬기가 편하면서 얼굴 전체도 가릴 수 있는 페이스 쉴드, 투명한 안면 가리개로 답답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어 많이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마스크 없이 페이스 쉴드만 착용하면 비말 차단의 효과가 떨어져 코로나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마스크 실드를 착용한 실험용 마네킹이 기침을 합니다. 비말이 아래쪽으로 뿜어지는 듯 보이더니 이내 공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투명한 필름으로 숨쉬기가 편하다는 장점을 가진 페이스 실드가 비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 연구팀은 마네킹을 이용해 얼굴 가리개와 호흡 밸브 마스크의 비말 차단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연구팀은 마네킹 입에서 재채기나 기침 강도의 압력으로 증류소와 글리세린 비말을 쏟아내고 이를 수평 수직 레이저면으로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얼굴 가리개는 입과 코에서 나오는 비말을 1차적으로 차단하지만 비말들이 가리개를 상대적으로 쉽게 벗어나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호흡하기가 편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밸브 마스크 또한 많은 양의 비말이 호흡 밸브를 타고 외부로 그대로 나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얼굴 가리개와 호흡 밸브 마스크가 착용하기엔 편하지만 고품질 천 마스크나 의료용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페이스 실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단일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덴탈 마스크나 천 마스크도 함께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실드와 마스크, 서로를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로 생각해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며 사용한다면 방역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전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m 이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기침할 때 입 가리기 등의 가장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생활 속에서 느슨하지 않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2016년과 2017년 각각 $750씩을 납부하는 등 세금 회피 의혹이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대선 판도까지 뒤흔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의 세금 회피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백악관행 레이스가 요동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문제가 터져나와 대선 판도까지 뒤흔들어 놓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문제는 그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을 분노시킬 사안이지만 열성 지지층까지 돌아서게 만들지는 불투명해 대선 판도까지 뒤흔들어 낙선 위기로 내몰지는 속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신문이 조사한 18년 동안 11년간은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대선에 출마했던 2016년과 당선 후인 2017년에 각 $750씩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년 동안 처음에는 $9,5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가 그의 비즈니스 비용과 손실을 세액공제받는 방법으로 연방에서 $7,290만 달러, 주정부와 로컬에서 $2,120만 달러를 리펀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이는 IRS의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트럼프 측이 그토록 세금 보고 기록 공개를 거부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둘째, 골프장과 호텔 등 트럼프 가족의 사업체가 거의 모두 엄청난 손실, 적자를 보고 있어 세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플로리다에 산재해 있는 트럼프 골프장들에서는 2000년 이후 3억 1,500만 달러의 손해, 적자를 봤다고 IRS에 신고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도 5,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은 호화 주택과 전용 비행기, 호화 생활에 큰 돈을 쓰면서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부동산세 등을 대폭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세븐스프링스 대저택은 200에이커의 부지에 5만 스퀘어피트나 되는데 이를 가족 리조트로 신고해 비즈니스 비용으로 계산함으로써 지역 부동산세 220만 달러를 탕감받았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외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위반 논란과 위헌 소송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회사들은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필리핀으로부터 300만 달러, 인도 230만 달러, 터키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다섯째, 호화 생활과 가족 간 비용집을 빚더미도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명한 리얼리티 쇼 진행 때부터 트레이드마크가 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7만 달러나 썼으며 가족들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2,6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트럼프 타워 건축 시 1억 달러의 모기지를 비롯해 4억 2,100만 달러의 융자 빚더미 위에 올라 있으며 2022년부터 상환일이 몰아닥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부인과 함께 2019년 한 해 약 100만 달러를 벌어 30만 달러 가까이 세금을 낸 것으로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사이 첫 대선 토론을 수시간 앞두고 세금 보고 기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 백악관 레이스 막바지 구간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세금 문제를 놓고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거칠게 몰아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셉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는 첫 대선 후보 토론을 수시간 앞두고 2019년 세금 보고 기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셉 바이든 후보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제출한 공동 세금 보고에서 2019년 한 해 연조정 소득으로 98만 5,233달러를 벌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이든 부부는 30%의 세율을 적용받아 29만 9,346달러를 연방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부는 유펜, 즉 펜실베니아 대학과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부부의 연설과 저서 수입을 관리하는 S코퍼레이션을 통해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부부는 지난 한 해 14,7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바이든 부부의 지난해 소득과 세금은 민주당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그 이전 해들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바이든 부부는 2018년에는 460만 달러, 2017년에는 1,100만 달러나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부부 공동신고로 2019년 한 해 연 조정소득이 309만 5,590달러로 바이든 부부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해리스 부부는 38%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118만 5,628달러를 연방세로 납부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팀이 첫 대선 토론 당일에 세금 보고 기록을 공개하고 나서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세금 회피 의혹을 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시키며 파상 공세를 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당초 9월 30일 종료키로 했던 2020 센서스 인구조사가 다음 달 5일까지로 최종 마감일이 연장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과 관련한 소송에서 조기 중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연방법원은 한 달 더 지속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으나 인구조사국은 한 주만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가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인구조사 마감과 관련해 위반 판결이 내려져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인구조사를 예정대로 10월 말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2020 센서스 인구조사는 한 주만이 더 연장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홈페이지의 연방상무부는 28일 인구조사 개인 참여와 현장 집계 마감일을 10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이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조기 중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0월 31일로 정해져 있던 인구조사 마감 시한을 9월 30일로 앞당기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막은 것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 시점도 내년 4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앞당기려 했습니다. 법원은 인구조사 일정이 단축되면 소수 인종 등이 조사에서 누락돼 최소한 10년간 그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 주정부의 자금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인구조사 결과에서 배제해 연방의회 의석수 배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인구조사 마감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연방의회 의석 배분, 대통령 선거 때 투표인단 수를 정하는 기초 자료이자 연간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인구조사는 10년에 한 번 실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 인구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가정방문 조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3월 시작된 인구조사는 당초 7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0월 말로 연장됐다가 다시 9월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센서스를 통해 조사된 각종 통계는 복지 혜택과 선거구 책정 등의 기준이 되므로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구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남은 한 주 마지막까지 센서스에 응답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 자리 잡고 있는 레리 오건 주지사님과 유미 오건 여사님이 계신 관저를 찾아왔습니다. 메릴랜드주 퍼스트 레이디 유미 오건 여사님의 최근 근황과 활동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반갑습니다. 마스크 혹시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어느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 저기 무궁화를 심었어요. 예, 눈에 띄네요, 무궁화가. 무궁화를 심어서 여기 무궁화를 제가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 곳에 심으려고 심어놓고 가려고. 아, 작년에 심으셨군요. 네, 작년에. 예. 근데 이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무궁화를 심었어요. 여기서 무궁화 꽃을 너무 오래간만에 보네요. 아니요. 예. 그럼 매해 지금 일부는 심어요. 매일. 심으시고. 안녕하세요, 여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리 만들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시느라 많이 쓰셨어요. 날씨가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한풀 꺾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도 날씨처럼 한풀 꺾이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와야죠. 예. 오늘은 또 유난히 하늘도 맑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고 경제는 재개방됐지만 많은 한인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유묘곤 여사님께서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피고 계신가요? 특별히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한인 교부들을 살핀다기보다는 뒤에서 그저 걱정하고, 또 우리 한인 2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힘든 스몰 비즈니스들을 다 하시는데 늘 항상 마음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났을 때부터 우리 주정부에서 이미 저희 남편이 항상 주의하는 거,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뒤에서 또 연락을 해드리고, 지난번에 한인들이 오히려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인 커뮤니티가 PP 같은 거 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잘 끝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어렵지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유미케어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위해 자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두루 살피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또 우리 남편의 그 암을 통해서 초창기 처음에 2015에 그 병원의 환자들을, 어른들,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방마다 방문하게 됐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좀 저렇게 병상에 누운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하기에 2017에 그때부터 준비해서 2017에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서로 정말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환자라는 거를, 그래서 잘 견딜 수 있고 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암 환자뿐 아니고 모든 질병에 어린아이, 1살 어린아이부터 21살 청년들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살피고 계신 분야가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죠? 네,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항상 빚을 진 느낌이에요. 또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 현재 오늘의 발전이기까지는 그분들이 정말 싸워주시고, 또 많은 친구분들, 그분들의 친구들이 목숨을 잃어주시는 그 빚을 제가 진 느낌이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부르는 곳에 어느 행사든지 코리안 월 베트런스 그 행사에 6.25 참전용사 727 꼭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는 꼭 헤이글스타운이며 에브리웨어 저는 갑니다. 네. 한인들의 위상과 차세대를 위해서 메릴랜드 코리아타운 조성 프로젝트에도 힘을 쏟고 계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과 코리아타운 설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안전히 스탑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잖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한인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잠시나마 조금 파스하고 있어요. 중단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곧 할 예정이고, 저희 남편이 멜랜드로 주지사로 있는 한 그 프로젝트는 2년 안에 빨리 끝나야 돼서 손자, 손녀, 차세들에게 영원히 남겨줄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뭘 했고 여기 사시면서 또 우리 앞으로 그 세대들이 프라우드하고 거기 살 때
정말 커뮤니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노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보여줄 수 있고 그들도 힘이 내서 더 열심히 앞으로 살겠죠. 네, 이번 코로나 진단키트 수입에 여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와 메릴랜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진단키트 도네이션도 많았다죠? 네, 뭐 이제 진단키트는 저희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딸이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에서 정말 제일 먼저 진단키트를 만들어냈고 또 I'm so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모든 정부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한국이 제일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있지만 정말 항상 감사하고 또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가져올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 한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첫 번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이 열심히 쓰여지고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올 때까지는 잘 글로 쓸 겁니다. 지금까지도 레리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내조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호건 주지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펴주실 건가요? 예, 아내로서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해주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남편을 한국식으로 정말 내가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정말 우리 멜론디의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제가 손이 필요한 곳에 디스빌리티 장애인들 또 홀로 사는 싱글마들 또 홈리스트 쉘터 같은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내 조직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인사회 성장을 위한 노력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너무 얼마나 우리 한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너무 힘드신 거 잘 압니다. 특별히 작은 비즈니스, 식당, 뭐 어떤 비즈니스고 지금 다 어려우시죠. 근데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한인들이 정말 서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한인들이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세요. 네, 여사님 말씀처럼 어려운 시기는 곧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갖고서 다 함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사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